이거 원 UI 4 업데이트 했더니 이심이 되네. 네, 안녕하세요. 택기사의 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 늦어졌지만 예전에 찍어놓은 언박싱 비디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갤럭시 S21 플러스 모델이고요. 저는 128GB로 샀습니다. 한국에는 128GB 모델이 없지만 캐나다랑 미국에는 128GB 모델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칼로 뜯어주고요. 제가 박스를 근데 좀 잘 못 열어요.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빨리빨리 열어야 되는데 프로처럼.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열었고요. 위에는 뭐가 없는 것 같고요. 아래에 우선은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본체는 이쁘네요. 이쁩니다. 자, 아래도 뭐 많이 들어있진 않고요. 유심핀 빼는 애랑 안에 보면은 메뉴랑 충전 케이블만 들어있네요. 아이고, 세상 간편한 언박싱이네요. 아주 뭐가 없네요. 볼게. 어쨌든 그러면 핸드폰의 필름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필름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뜯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에도 붙어 있네요. 이것도 못 떼가지고 창피하네요, 진짜. 아휴, 이거 편집하는데 보는데 너무 창피하네. 어쨌든 뜯었고요. 뜯었고요. 그 다음에 뒷면 느낌 괜찮네요. 전면에 있는 필름도 하나 뜯어줍니다. 네, 자, 뜯어주시고 옆에도 필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뜯도록 하죠. 케이스 살 때까지는 놔두고. 우선 아래쪽이랑 옆에 쪽이랑 다 이뻐요. 그냥 이뻐요. 우선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리뷰. 네, 그럼 간단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이 핸드폰을 실제로 사용 중이어서 케이스가 끼워져 있고요. 그냥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입니다. 뒤에는 플라스틱이고요. 옆에는 말랑말랑한 TPU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구매를 했어요. 어쨌든 케이스 설명하는 거는 아니니까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문인식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 속도는 보시다시피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꽤 빠른 편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편이죠. 지금은 리뷰를 조금 제가 많이 늦게 하는 편이 됐는데 우선은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저는 됐어요. 끝까지 어때요? 그래가지고 원UI 4.0를 쓰고 있거든요. 원UI 4 그리고 안드로이드 12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았죠. 이렇게 12 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이스터에그 게임 같은 거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그걸 못 찾고 있어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이것만 띵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빨라요. 확실히 빠른 최고로 S라인이 최고로 빠른 칩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것은 당연합니다. 발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충전할 때 저는 무선 충전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열이 좀 받는 거 빼고는 딱히 뭐 발열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카메라를 켜거나 하면은 확실히 살짝 뜨뜻해지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뜨거워지진 않았어요. 장시간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무엇을 살펴볼까요? 그럼 원UI 4를 업데이트를 했으니 원UI 4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원UI 4로 바뀌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죠. 위젯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옆으로 돌려가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씩 찾았어야 됐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원하는 앱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알람 아니면은 시계를 누르면은 이렇게 위젯들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디바이스 케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눌러서 청소하기, 램 비우기 뭐 이런 거 등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캐나다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QR 체크인 같은 거는 쓰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이 QR 코드는 적은 것 같아요. 체크인이 아니고 친구 찾기나 아니면 될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카카오톡을 100%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외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뭐 구글맵, 원드라이브 뭐 이런 등등 앱들이, 위젯들이 하나씩은 지원이 돼요. 적어도 하나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도 되죠. 물론 이거는 그다지 필요한 위젯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젯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캘린더가 좀 바뀌었어요. 캘린더 같은 경우는 딱 보시다시피 좀 뭐랄까 좀 둥글둥글해졌어요. 이런 아이콘들 같은 게 좀 동글동글해갖고 동글동글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더 쉽게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다가 뭐 7시 무비 이렇게 쳐서 엔터를 하면은 7시에 알람이 울리게끔 설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옛날엔 하나하나씩 일일이 간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하나 이렇게 다 써야 됐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더 간편하게 간단한 거를 적을 거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도 보기 좋게 바뀐 것 같아요. 바쁘죠 제가 보니까. 이런데 어떻게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겠어요. 제가 좀 이해해주세요. 어쨌든 다음은 기본적인 UI 인터페이스인데요. 우선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도 되게 UI가 동글동글해지고 더 심플해진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파일 같은 것도 더 작아지고 더 뭐랄까 개성이 있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거는 개인정보니까 가리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은 굳이 달라진 메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굳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사소한 거 같고 제가 하나하나씩 다 다루기가 좀 그러네요. 우선 제가 지금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카메라랑 마이크의 권한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카메라를 차단을 하고 카메라 앱에 들어가면은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캔슬을 누르면은 카메라는 전혀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건 이렇게 돌리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꾸 카메라를 켜라고만 나오죠. 네, 이렇게 카메라가 사용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참 카메라에 들어오니까 이왕
들어온 거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나뭇잎이랑 나무들에서 아이콘이 이렇게 0.5배, 1배, 3배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보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고요. 눌러서 실제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경해봤자 사진은 찍을 수 없으니 어쨌든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나오는 요런 메뉴들이 심플해졌어요. 여기 많이 이상한 그런 메뉴들은 다 더보기란에 추가가 되었죠.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많은 기능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뭘 추가를 더 하셔도 되는데 저는 깔끔하게 놓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R 두들이랑 뭐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기능이어갖고 다루지는 않도록 할 거고요. 다이렉터스 뷰도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 유튜버라면은 되게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화면 밝기 바가 두꺼워졌죠.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움직일 때만 두꺼워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있을 때부터 두꺼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 좋아서 아니 보기 편해서 좋은 것 같은데 그다지 이쁜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시원시원하니 괜찮네요. 그리고 미디어 아웃풋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미디어 아웃풋 버튼을. 근데 이걸 솔직히 전 잘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사용하는 사용 패턴이랑은 크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었을까요? 설정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업데이트 한 다음에 라스트 업데이트에 가면은 우선 보시면은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 보호가 되게 강화된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게 안드로이드 12 버전의 포커스였죠. 그리고 키보드, 이거는 외국 키보드, 영어 키보드에만 적용이 된 거긴 한데 그래멀리라고 이렇게 스펠링이나 문법 같은 것을 새로 잡아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으로 삼성 키보드에 탑재가 돼갖고 라이팅 어시스턴트 해갖고 이렇게 그래머랑 스펠링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홈스크린 뭐 위젯 같은 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고 럭 스크린도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있던 기능이긴 합니다. 조금 더 조그만 디테일이 바뀐 것이 추가되고 카메라 이거 아까 말했던 거고요. 다 싱글 테이크도 있던 기능이지만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갤러리에도 사진 같은 걸 편집할 때 많이 좀 더 편해졌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편집을 잘 안 해요, 사진을. 그래가지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오도 마찬가지고요. AR 이모지 쓰시는 분 계신가요? 쓰시는 분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AR 이모지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파일 같은 거나 사진 공유를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네요. 프라이빗 쉐어 같은 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별로 큰 기능은 아니고요. 원래 있던 기능이에요. 캘린더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삼성 인터넷이 이제 많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마지막에 썼던 인터넷이 시크릿 창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인터넷을 쓰실 때 자동으로 시크릿 창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것도 사용자의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잘 쓰면 꽤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젯도 생겨가지고 아까 홈 화면에다가 구글 서치바처럼 삼성 인터넷 서치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케어 뭐 이거는 설정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삼성 헬스는 앱이니까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삼성 헬스도 광고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많이 깨끗하고 보기가 편하게 바뀌었더라고요. 빅스비 루틴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죠. 새로운 컨디션들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고 있을 때 루틴이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특정의 노티피케이션을 받았을 때 루틴이 시작한다던가 뭐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제스처도 뭐 많아졌다고 하는데 잘 모를 거야. 참 엑스트라 딤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엑스트라 딤 기능이 어디있더라? 여기 추가됐죠. 이걸 누르면은 화면이 더 깜깜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렸다. 마지막까지 내렸는데도 나한테는 너무 밝아. 그러면 이 기능을 켜시면은 거의 완전 지금 카메라엔 잘 안 잡히죠. 꺼진 것 마냥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걸 끄면은 살짝 좀 밝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엑스트라 딤 조금 더 밝고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안 보이니까 다시 키도록 할게요. 근데 어디 있어? 이렇게 밝기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on Display도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는 하거든요. 이게 저는 요걸로 설정을 해놨는데 언제 또 바뀌었대? Show for new notification. 새로운 알람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AOD가 켜지게 하는 기능인데요. 저는 요거랑 요 기능이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람이 안 들어와서 AOD가 안 켜져 있는 상황에 탭하면은 10초 동안 켜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앱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앱도 정식 앱이 아니다 보니까 살짝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그건 제가 나중에 유용한 앱들 뭐 이런 거를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은 AOD 그거는 노티피케이션 알람이 들어왔을 때만 켜지게 하면은 화면을 터치해도 AOD는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리고 다크 모드도 조금 더 개선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기능입니다만 기능이라기보다 바뀐 거죠. UI. 충전하는 인포메이션 그 스크린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제가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충전기를 꽂으면 이렇게 떠요. 이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이거는 개개인의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이쁜 것 같진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되게 빡빡하네요. 제가 충전을 이렇게 잘 안 해가지고 이 파란불 아니고 초록불이 이제 충전이 빨리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란불도 있고 한 걸로 알아요. 그거는 이제 충전 속도를 방영해갖고 다른 색깔의 불빛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노란불은 아직 본 적은 없고요. 또 아참 Safety and Emergency 메뉴가 메뉴 설정에 추가가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어쨌든 다다다 블라블라블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다 했던 기능이 설정에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보여드린다고 했던 거는
배터리 앤 디바이스 케어 섹션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일리 페이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배터리를 썼고 뭐 스토리지는 어느 정도 썼고 뭐 메모리 뭐 이런 것을 다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죠. 옛날에도 볼 수는 있었는데 그냥 좀 UI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는 들어가서 들어온 김에 충분히 해줍시다. 램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 거는 프라이버시가 되게 강화됐다 했잖아요. 보안이. 그래서 프라이버시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앱이 카메라랑 마이크 그리고 로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했는지 나옵니다. All Permission에 가면은 어떤 앱이 자세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어떤 앱이 어떻게 왜 무엇을 쓰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랑 마이크의 권한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하시진 않겠죠? 그리고 Alert when clipboard accessed 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치에다가 제가 페이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느 앱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나오네요. 이제 한번 해갖고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앱에서 클립보드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다 썼다 뭐 이런 게 짧게 나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꺼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사용자 패턴 같은 거를 정보를 삼성이랑 공유하는 거예요. 삼성이 더 나아질 수 있게. 근데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여가지고 저는 뭐 숨길 건 없지만 그래도 굳이 켜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그리고 요거를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Safety and Emergency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메디컬 인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본인이 설정을 해야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Emergency Contact 비상시에 누구한테 연락이 되는지 비상연락망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SOS 메시지 다급할 때 이 버튼을 3번 아니면 4번 눌러가지고 이머전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죠. 전화도 되고요. 설정하면. 그리고 와이어리스 이머전시 알라트 이거는 엠버 알라트 같은 거죠. 재난 경보 같은 거. 그리고 이머전시 로케이션 서비스랑 이머전시 모드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모드는 이머전시 모드는 긴급한 상황 때 최대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배터리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이어리스 이머전시 알러트는 엠버 알라트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을 켜놓고 어떤 것을 꺼놓으실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테스트 알러트를 꺼놓고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경고가 뜨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더라고요. 시끄럽기만 하고. 그래서 꺼놓고 있고요. 대신 엠버 알러트 그리고 severe threat, extreme threat 뭐 이런 거는 켜놓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대피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 진동도 울리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알러트 리마인더인데요. 제가 설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2분에 한 번씩 다시 울리도록 되어 있네요. 전 한 번만으로 바꿔놓을게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 아니군요. 이거는 플러스 모델이군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플러스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만족하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3개의 카메라랑 플래시라이트 하나가 있죠. 케이스가 좀 들어가요. 제가 실제 사용하던 핸드폰이었고, 배터리도 꽤 오래 가는 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S21 시리즈 중에 최고로 배터리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울트라는 많은 기능에 비해 배터리가 작은 편이고, S21도 몸이 작다 보니까 배터리도 어쩔 수 없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최고로 배터리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21 시리즈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리뷰 영상이 많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알죠?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와이어리스 차저 그리고 있죠? 와이어리스 차저 트리오랑 듀오 비교 영상, 트리오에 포커스를 좀 두겠지만 트리오랑 듀오 비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다 찍어놨는데 제가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꾸 영상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